안녕하세요. 저는 펜타핏 트레이너 이창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세와 소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세가 흐트러지면 공기의 통로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호흡의 흐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그러진 빨대를 생각하시면 후 불면 잘 나가지 않죠. 그것처럼 빨대를 똑바로 세워서, 즉 자세를 똑바로 만들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드는 연습을 근육학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공기의 양은 우리 음성, 소리의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으면, 즉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으면 소리를 풍부하게 낼 수 있다는 전제로 호흡에 대한 스트레칭 또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자세는 경향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중력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육을 쓰지 않고 중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면 그 물리력에 의해서 몸의 구조, 즉 뼈가 그대로 무게를 받으면서 나오는 자세들이 있거든요. 그 자세를 스웨이백 체형이라고 합니다. 아랫배는 이렇게 나오고요. 허리는 이렇게 전만이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휘는 형태로. 그리고 그 앞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등은 이렇게 과하게 후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의 후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커브 현상을 스웨이백 체형 혹은 상지 교차 증후군, 거북목, 이런 형상들을 동반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자세는 이 자세의 반대 자세예요. 아랫배는 넣어주고 가슴은 펴주고 턱은 당기고. 그래서 이런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공기의 통로를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지교차 증후군이라는 이 자세에서 아랫배를 쏙 넣어주는 자세, 그리고 이 몸의 앞쪽 면, 쇄골을 들어 올리고 날개뼈, 등에 있는 견갑골을 하강하는 자세가 되면 이 허리에 있는 이 앞쪽으로 힘, 등 쪽에 있는 이 뒤쪽으로 힘이 반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넣고 허리는 플랫하게, 척추도 다시 플랫하게. 그래서 소리의 통로가 정확히 나오게. 그럼 자연스럽게 몸은 턱이 당겨지면서 일자 자세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플럼 라인 추선이라 그래요. 이걸 만드는 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만들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도구가 이 로망 체어라는 도구인데요. 헬스장에 가시면 전부 하나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걸 사용하냐면 우리는 바로 섰을 때 중력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구조라는 뼈나 이런 친구들이 그 부하를 견뎌요. 결국 이제 근육은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몸을 살짝 기울여 놓으면 우리 낚싯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싯대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물고기에 걸렸을 때 아래로 이렇게 휘려고 하죠. 그걸 견디기 위한, 즉 사선으로 플럼 라인을 만들기 위한 근육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망체어를 사용해서 사선으로 서서 중력을 견디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럼 라인, 그걸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뒤꿈치를 이 패드에 대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우리 이쪽에 있는 장기, 내장들은 더 앞으로 쏟아지려고 할 거거든요. 바로 서 있을 때보다. 우린 그걸 견디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랫배를 쏙 넣는 행위, 엉덩이 힘을 꽉 주고 아랫배를 쏙 넣는 행위를 해서 요추 쪽이 앞으로 전만이 많이 되지 않도록 플랫하게 유지하도록 복근의 힘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리를 그렇게 락을 한 상태, 잠금을 한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서 날개뼈를 이렇게 피는 힘을 주시면 이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힘을 빼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휘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랫배를 쏙 넣어서 플랫하게,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쇄골을 올리고 날개뼈를 하강하는 힘, 그리고 턱을 당기는 힘, 이렇게 버티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플럼 라인을 만드는 근육이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게 잘 되시면 여기에 무거운 물체를 들고 다시 아랫배 잡고 가슴 들고 쇄골 들고 날개뼈 끌어내리기, 턱 당기기,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훈련을 하시면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이 자세를 했을 때는 굉장히 쉬운 조건이 되거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과부하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로망체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벽은 아주 많죠. 이 벽을 이용해서 이 저항을 사용해서 우리가 플럼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육을 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기대시면 벽에 머리만 대시고 기대시면 자, 이런 체형이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체형이 나올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지교차 증후군이라는 그런 자세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랫배를 쏙 넣으시면 머리 뒤편이 벽을 긁으면서 올라가면서 키가 살짝 커진다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일자가 되게 이 상태에서 가슴 들고 날개뼈를 딱 끌어내려 주세요. 이 가슴을 펴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W자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팔이 이렇게 내회전, 안으로 회전, 밖으로 회전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회전하면 가슴이 좀 더 펴지기 쉽거든요. 근데 가슴이 펴지다 보면 허리가 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랫배를 쏙 넣어서 허리가 휘지 않게 잠가주시고 그 대신 허리 위에 등 쪽에 척추가 늘어날 수 있게 날개뼈를 내려주시고 쇄골을 올려서 턱을 당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럼 라인을 만드는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벽과 중력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호흡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공기가 나온 통로와 자세에 대한 연관성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음성의 재료인 공기의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요. 이 스트레칭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근육의 스트레칭이기도 하고요.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근육의 스트레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의 양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몸은 이렇게 구부려 주실 거예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부려 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 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앞으로 구부리고 두 번째는 옆으로 구부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부린 쪽으로 회전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근이라고 하는 근육, 우리가 이제 들여 마실 때 내쉴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요.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양쪽 다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깍지를 끼시고 팔꿈치를 핀다는 기분 말고요. 살짝 구부려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 손깍지와 등 쪽에 있는 척추가 멀어진다는 기분으로 날개뼈와 위팔뼈를 앞으로 쭉 보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스트레칭. 자, 두 번째로는 이 몸의 구부림을 유지한 채로 옆으로 구부림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벌써 갈비뼈의 옆쪽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구부린 쪽으로 이 반대팔을 쭉 밀어주면서 회전이 갈 겁니다. 이게 이제 그쪽에 있는 관련된 근육을 다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가장 늘어난 쪽으로 들여 마셔보세요. 그러면 찢어질 듯 늘어나는 기분이 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굴곡, 옆으로 굴곡, 그리고 구부린 쪽으로 회전. 그만. 자, 좀 전에 했던 스트레칭은 이 폐 주변 근육, 호흡을 하는 근육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동작으로도 충분히 호흡량을 늘릴 수 있지만 좀 더 과부하를 위해서 호흡을 최대한 들여 마시고 늘리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들여 마신 상태에서 좀 전에 했던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 복부 주위 그리고 가슴 쪽으로 호흡을 들여 마셔주세요. 이 상태에서 숨을 참고 아까 했던 동작을 구부리고 옆으로 구부리고
그리고 회전. 이렇게 해주면 몸 안쪽이 많이 팽창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안쪽에 있는 뇌조직까지 많이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큰 자극을 원하신다 하시면 숨을 들여 마신 채로 패킹이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숨을 최대한 들여 마시고 우리 입 주위에 있는 공기를 조금씩 더 밀어 넣는다는 기분. 자, 보여드릴게요. 제 입 모양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자, 좀 전에 했던 패킹이란 동작은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입 주변부의 근육을 사용해서 입 바로 앞에 있는 공기를 입 안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침을 꿀떡 삼키시면 얘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조직들이 내가 호흡근을 사용해서 팽창시키는 것보다 좀 더 과부하돼서 팽창시킬 수 있게, 그런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이 갈비뼈 주변부 근육 호흡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겁니다. 호흡량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좀 얕으신 분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풀렁 스트레칭 플러스 패킹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기를 가두고 이런 스트레칭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겠지만, 안쪽에 있는 뼈나 근육, 인대 이런 조직들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시게 되면 갈비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과부하, 이 운동의 제일 1원칙이죠.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두 번 패킹,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90% 정도만 늘린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럼 두세 번 이런 식으로 몸에 무리가 안 되게끔 점진적 과부하를 하시면 결국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큰 호흡량, 음성의 재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셨을 때는 이거 서서 진행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숨을 참고 하는 스트레칭은 너무 오래 참으면 블랙아웃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침대나 이런 곳에서 앉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엔 두 번째 엠트렁 스트레칭입니다. 자, 엠트렁 스트레칭은 폐에 있는 공기를 모두 다 내보낼 겁니다. 후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후 내쉬게 되면 몸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 몸 안에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은 몸을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내쉬시고, 그리고 몸을 펴주십시오. 잘 된다 싶으면 회전까지 동반하시면 좋습니다. 편채로 회전. 숨이 굉장히 차실 거예요. 풀렁에 비해서 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짧게 진행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근데 난 이것도 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아까 풀렁에서 패킹처럼 엠트렁에서 그루퍼 콜이라는 걸 통해서 공기를 더 내보낼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내셨는데 공기를 더 내쉬고 싶다. 우리는 음성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음성을 내면 공기가 어때요? 빠져나가죠. 그래서 소리를 이용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루퍼 콜이라고 하는데요. 다 내쉬시고 소리를 내시면 입안에 공기가 찰 거예요. 그거를 내보내고. 그리고 아까처럼 들어주시고
회전하시고 회전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폐를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의 목적은 폐의 움직임의 가동성이에요. 그 가동성은 우리가 호흡하는 근육의 가동성이기도 합니다. 애들이 많이 늘어났다가 플렁 스트레칭을 통해서 많이 늘어났다가 엠티렁 스트레칭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면 어때요? 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양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까 플렁 스트레칭을 했을 때는 뒤쪽 스트레칭만 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풀렁을 하게 되면 앞쪽 갈비뼈 들리고 뒤쪽 갈비뼈는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뒤쪽에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뒤쪽 스트레칭을 많이 했던 거고요. 우리가 엠티렁 스트레칭을 하면 앞쪽 갈비뼈 내려가고 뒤쪽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수축한 부분에 스트레칭을 좀 더 진행해 주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렁 스트레칭, 엠티렁 스트레칭을 통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쉴 수 있는 이 호흡근의 가동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하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찌뿌둥할 때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호흡의 양을 좀 확보하시면 하루를 좀 활기차게 에너지틱하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 요거는 두 번째 섹션에서 설명드렸던 엠티렁 스트레칭과 좀 유사한 자세죠.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플럼 라인이 잘 지켜진 자세. 요 자세는 플렁 스트레칭과 유사한 자세죠. 얘네들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이런 중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런 자세로 많이 있는 이런 자세가 되는 스웨이백 체어, 이런 상지교차 증후군, 이런 자세로 있으신 분들은 호흡을 많이 들여 마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럼 결국 발성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을 잘 들여 마시는 이 플렁 스트레칭이랑 가까운 자세, 이렇게 호흡을 잘 들여 마실 수 있는 분들은 결국 자세 만들기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 말씀드린 그 근육을 통한 자세를 만드는 부분과 두 번째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그 풀렁, 엠티렁 스트레칭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호흡을 들여 마시는 양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연습을 하시고 우리가 자세를 잘 만들면서 호흡의 양을 많이 들여 마실 수 있게 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쭉 펴진 빨대, 공기의 통로, 공기의 흐름, 이 첫 번째 거와 그리고 이 음성의 재료인 호흡의 양, 두 번째 풀렁, 엠티렁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두 부분, 이 두 이점을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연습하시면서 연관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발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